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까봐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본선 경쟁을 벌이면 트럼프가 힐러리를 앞설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한미 관계는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한국 등 동맹들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관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전면적인 감축이나 철수의 가능성 정말 클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북핵 해법으로 미국이 대중국 무역 역조를 교정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지렛대로 해서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돈을 들이는 방식은 피하고 중국에다가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해법도 상당 부분 중국의 역할에 기댄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의 방식은 훨씬 거칠다. 트럼프식으로 경제를 무기 삼아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미중 관계가 요동치면서 한반도에도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왔지만 트럼프는 반대다. 트럼프는 FTA를 완벽하고 총체적인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당선되자마자 무효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FTA가 미국의 제조업지대를 공동화한다는 것은 하여간 사람들이 떠나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미국의 제조업지대를 공동화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도 반대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한국의 진보와 미국의 트럼프가 뜻이 통하는 지점이 있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미국 중앙정보국이 만든 전두환 축출 계획을 담은 백악관 기밀 해제 문서, 오늘 국민일보가 일면에서 단독으로 다루었습니다. 문서의 수신자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했던 전 주한 미국 대사 도널드 그레그입니다.
발신자는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고요.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CIA가 전두환 축출 계획을 백악관에 보고하면서 전두환에 대한 대중적 압력 강화, 주한미군 감축 등을 축출 수단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전두환 축출설,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서 전두환을 축출하려 했다. 이걸 입증하는 백악관 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IA는 전두환 축출을 위해서 첫째, 전두환에 대한 대중적 압력을 강화한다. 둘째,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셋째, 전두환에게 은밀히 퇴진 압력을 가한다. 이런 정책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은밀한 퇴진 압력 옵션은 CIA가 1980년 7월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전두환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로써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내란 혐의로 붙잡은 김대중의 목숨과 자신의 미국 방문을 맞바꿨구나 하는 가설이 정설이 돼버리네요. 네, 이로써 역사의 의문, 그 퍼즐이 맞추어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 방문으로 사상 최대인 42조 규모의 경제외교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지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가 뉴스매거진 경제의 속살에서 예리하게 그 허구를 짚었는데요. 한겨레도 이 성과라는 것이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이걸 잘 알면서도 수주 예상액을 모두 합산해서 성과로 내세운 것은 과대 포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수주액도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겨레는 짚었는데요. 청와대는 프로젝트별 수주액으로 해당 사업의 예상 사업비 총액을 표시했는데 실제 계약에서는 국내 업체의 공사 범위나 방식에 따라서 수주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정식 계약도 아니고 양해각서 교환 정보인데 이걸 경제외교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MB정부 때에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로 내세운 양해각서 96건 중에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16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파이낸싱, 즉 자금 조달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란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려면 파이낸싱 계획도 함께 만들어 오라는 입장인데요. 한국 업체가 저리의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면 이란 정부나 공기업이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을 방문했을 때 200억 달러 규모의 파이낸싱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면 통상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저리로 자금을 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실기업 구조 조정으로 가뜩이나 부담이 커지고 자금 확충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또다시 신규 사업에 돈을 대주는 것은 재무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도 수출입은행은 건전성 지표라 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9.8%에 그치고 해운, 조선사 구조 조정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한 추가 출자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발권력을 동원한 추가 출자, 말이 참 어렵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은 일면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지급준비금 비율을 내려달라고 한국은행에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요,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등을 만약에
지불하지 못할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일정액을 말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부실기업이 늘게 돼서 은행의 충당금, 즉 기업 대출금 등을 떼일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쌓아두는 돈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지요. 은행의 체력이 고갈되면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중앙은행에 내야 하는 지급준비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 은행권의 논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별개로 시중은행도 구조조정 실탄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인데 한국은행은 일단 검토해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사태, 뱅크런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위기에 대비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준경 원장이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기할 경우, 때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체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연한 탓에 좀비 기업이 양산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양적 완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잔뜩 찍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정부 입장을 복창하는 수준이네요.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재원으로 최소 5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모든 신문이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조양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이죠. 한진그룹의 긴급한 현안 수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2014년 7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 올랐던 조양호 회장 1년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647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이런 상황에서 조양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남에 따라 대회 준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조양호 위원장의 전격 사임 결정과 발표는 불과 이틀 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는데요. 그제 아침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양호 회장이 비밀리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양호 회장이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하루 뒤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조양호 회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불려나가서 사실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조직위원회의 관계자 이야기는 조양호 회장이 예상치 못한 일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그제 회의를 주재한 조양호 위원장의 낯빛이 크게 어두웠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13 총선이 끝난 뒤 피로 누적으로 치아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전국 유세를 다닌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이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치아가 빠졌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종인 대표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총선 기간 비례대표 파동 때는 당무를 거부한 김종인 대표 자택에 찾아가서 설득했고 선거 이후에는 역시 김종인 대표를 둘러싼 합의 추대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았지요.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에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치아 10개가 빠졌고 모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공개 연설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표의 발음이 약간 어색한 것도
10개 이상의 치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정부가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문과를 확 줄일 모양입니다. 이미 대졸자들 사이에서는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10명 가운데 9명이 논다 해서 인구론인데 문송합니다. 인구론, 이런 자조가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까지 10년 동안 인문사회전공 대졸 인력은 32만 8천 명이 초과 공급되는 반면에 공학전공 대졸 인력은 21만 5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이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말입니다. 지나치게 이과가 홀대되는 것, 이것도 잘못이지요. 그러나 문과의 가치가 폄훼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문과 정원을 줄이는 일은 더욱 지각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셔츠 한 벌을 다릴 때 다림질 보조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의 양이 폐질환 사망자 수십 명을 낳은 것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를 최대 5시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첨가하는 살균 방부제 성분이 바로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인데요. 흡입 시에는 기관지 염증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서 2012년 9월에 환경부가 유독 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살균, 항균 기능이 있는 살생물제, 바이오사이드에 대한 전수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애초에 살균제 유해 성분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5년 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살균제 유독 성분을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화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정부에 일부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비판한 내용입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점포 10곳 가운데 7곳에는 권리금이 붙어있고 권리금 수준은 점포당 평균 4,5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인 사이에 관행적으로 거래됐던 상가 권리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놀랍네요. 10곳 가운데 7곳에 권리금이 붙어있고 권리금의 평균은 4,574만 원이라니.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업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8.6%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상가 권리금이 1억 원을 넘는 점포도 10곳 중에 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천만 원의
거액을 거래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화탈레스가요,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에 이어서 전투기의 두뇌격이라 할 수 있는 대화면 시현기 CJ 제작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시현기가 뭐냐? 디지털 모니터를 통해서 조종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F-35 같은 최신 전투기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화면이 하나지요. 이 화면에 정보를 표시해서 2개, 3개의 시현기를 쓰는 기존 전투기보다도 작전 효율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시현기를 한 화면에 나오게 한다.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화탈레스가 이걸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것이죠. 방산업계에서는 항공기 두뇌인 미션 컴퓨터와 통합된 시현기와 눈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한화탈레스가 모두 수주한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체계 통합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은 핵심 장비들을 한 업체가 제작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도 제기됩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KBS에서 횡령 혐의로 해임된 김구철 아리랑TV 미디어 상임고문이 아리랑TV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구철 고문은 KBS 기자 출신인데 보도국에 재직하던 2007년 작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서 제작비 79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해임됐는데요. 이후에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으로 알려진 클린정치위원회 방송팀장을 거쳤고 TV조선이 개국한 이후에는 보도본부 편집 2팀장을 지냈습니다. 2012년에는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리랑TV 구성원들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악연이 거듭됐는데요. 2014년에는 방송본부장에 임명될 뻔했다가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해에는 뉴스센터장 공개 채용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해 5월 아리랑TV 미디어 상임고문 임명 당시 방석호 당시 사장이 있지도 않은 상임고문이란 자리를 만들어서 앉히는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는 내부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도둑을 잡았더니 소도둑을 앉힌 격이라는 게 언론 노조의 평가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상호는 기자가 아니다. 그는 기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태도가 결여돼 있다. 추징금 납부를 발표하는 전두환 씨 장남을 향해 그는 비꼬았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왜 기자회견을 하세요? 이게 훔친 돈이니까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왔나요? 검찰에서 기자회견 시켰나요? 이상호는 기자가 아니다. 그는 기자가 가져야 할 관찰자적 태도를 거부했다. 전두환 씨의 집 앞에 가서 독재자 운운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야, 독재자 전두환 씨! 인터뷰하러 왔어요! 이상호 씨. 안녕하세요. 자, 장태환 사령관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단란했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죄, 이제라도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요? 오늘은 독재자 전두환 씨, 당신의 81번째 생일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할 시간이 그만큼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 늦었지만 당신의 인간적 선택을 돕기 위해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는 기자가 아니다. 그는 기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품격이 없다. 동업자 기자에게 개새끼라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에 기자가 계실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개새끼야! 기사야 이 새끼야. 어딨어 연합뉴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저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쫓겨난 회식 기자지만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배 한 척도 없었어요. 나 봤어요. 내가 그날 여기 있었어요. 배 한 척 없었어요. 진짜예요. 무슨 불빛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동생이 여기서 밤을 새웠어요. 진짜요. 그는 기자라면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지만 민망하게도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어버이연합 등으로부터 한쪽에 치우친 언론인으로 낙인 찍혔다.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영화를 봐주시고 그 속에 진실이 없으면 저희를 버려주십시오. 나가. 어르신들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르신들한테 일방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드려서 안 되죠. 무슨 일반된 잘못을 했는데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했는데 다이빙벨이 진도 아파트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이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호는 기자가 아니다. 사이비와 가짜가 장악한 사악한 언론 환경에서 그는 기자일 수 없다. JC와 관련해서도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 떳떳하시다면 좀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는데 그 실세들이 사장님 이 자리에 앉혀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다 경찰에 가야 돼. 그래서 MBC 사장 김재철은 이상호를 잘라버렸다. 이상호는 그래서 기자가 아니다.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한겨레가 일면에 소개한 전남 순천시 연향 2지구 호반 3공원에 만들어진 기적의 놀이터 1호 엉뚱발뚱이 주목됩니다. 어린이와 놀이터 전문가, 행정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첫 작품인 기적의 놀이터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공간에는 그 흔한 그네도 시소도 없습니다. 그네가 없다. 아주 훌륭한 놀이터군요. 기존 놀이터는 놀이기구가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적의 놀이터에는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평탄면을 최소화하고 우레탄, 고무 매트 등 충격 흡수제를 깐 바닥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지 왜 이런 안전장치를 배제했을까? 게다가 이 놀이터는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언덕, 가파른 비탈, 계단 이런 다양한 위험 요인이 공존합니다. 놀이터의 모토가 스스로 몸을 돌보면서 마음껏 뛰어놀자 이거거든요. 마음껏 뛰어노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스로 몸을 돌보는 놀이터라니. 편해문 총괄 디자이너의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안전한 곳은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길들이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감소시킨다. 놀이터는 그런 것을 전복시키는 공간이 돼야 한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험과 함께하는 놀이. 발상의 전환이네요. 뉴스 매거진과 조간 브리핑은 5월 5일에도 업데이트되고요. 각하의 시책에 따라서 5월 6일은 조간 브리핑만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